제가 종목을 많이 들였는데 원래는 종목을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3개, 5개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이렇게 종목을 많이 보내준 이유가 아직 주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테마랑 시장을 보고 어떤 건 제외하고 어떤 건 추가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혼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많이 모았어요. 일단 종목을 선택할 때 제가 좀 몇 가지 팁이 있거든요. 그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윗꼬리를 잡는지 시가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분할 매수하는지 이거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얘기 끝나고 일단 종목을 보시기 전에 시간의 단위가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의 단위가에서 제가 좀 보는 유의 깊게 보는 게 일단 시간의 단위가에도 호가창이 있잖아요. 일반 주식 호가랑 다르게 매도 물량이 많으면 매도 심리가 강한 거고 매수 물량이 많으면 매수하고 싶은 사람 심리가 많은 거예요. 일반 호가창이랑 좀 달라요.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호가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지정가 형식으로 미국에도 프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프리장에 지정가로밖에 매매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지정가에 있는 매수 물량이 강하면 올라가고 매도 심리의 물량이 강하면 내려가고 이러죠. 저희가 보통 아는 호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미국 정도. 근데 그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일단 여기 보시면 매수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많죠.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에서 5%에 떴어요. 근데 거래량이 2%뜬 것보다 지금이 좀 더 거래량이 활발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이때는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이때는 2.29%나 떴는데 거래량이 적은 이유는 그 전에 그렇게 크게 상승을 못해서 그래요. 일단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원 정보 시간의 단위가에서 막판에 들어왔죠. 거래대금도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어온 애들을 보면 좀 수상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 특별한 거래량이어가지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아요. 초반에 많이 떴는데 막판에 밀리죠. 이걸로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초반에 매수 심리가 강해가지고 이렇게 떴는데 내려가죠. 그리고 막판에 올렸죠. 근데 가장 거래량이 활발한 부분이 여기죠. 이런 게 좀 특별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좀 물량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매도하고 싶은 사람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관리를 해줬죠. 세력들은 있긴 있는데 이런 건 방어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시가에 뜨면은 좀 밀릴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A, 지노 미트릭스였나? 아닌데. 에이프릴 바이오. 이것도 웃긴 게 시간의 단위가에서 많이 올랐죠. 조금 밀리긴 했는데 이런 건 별로 밀린 것도 아니죠. 여기 보시면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웃긴 게 매도 가창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좀 밀렸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개인들이 좀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세력들이 이 물량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개인들이 샀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니 장 초반에 갭이 뜨면 갭 살짝만 주고 밑으로 한번 쑥 밀어버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거는 2번 매매하는 거 2번으로 하면 돼요. 밑꼬리 잡는 전략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걸 해석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 그럼 풍원정립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는 방어적으로 할 거니까 방어적으로 했는데 세력들은 있으니까 3번 매매를 하면 되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2번 매매를 하면 되죠. 개인들이 먹은 거니까. 여기에서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차트도 같이 봐야 돼요. 52주 신고가에 이런 식으로 했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잘 봐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판에 거래량이 활발해졌죠. 이 부분이 좀 수상한 거죠. 거래량이 활발한데. 만약에 세력이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만들어졌겠죠. 왜 있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소상하다. 여기에서 물량을 많이 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그만큼 많이 활발하다는 거는 얘네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는 거니까 자전거래를 했다는 거겠죠. 근데 세력들이 들어왔고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보면 기관들이 많이 팔고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근데 이런 보통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모펀드가 좀 샀어요. 공격적으로 계속 며칠 동안 사죠. 4일 동안 사죠. 1, 2, 3, 4.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으로 뽑은 애들은 사모펀드예요. 아직 사모펀드가 이런 식으로 봉을 만들어 줬다는 거고 여기에서 얘네들의 물량이 이탈되지 않고 오히려 이때까지 샀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샀으니까 다음 액션이 어떻게 될지 좀 뻔하죠? 갭으로 뜨고 밑꼬리를 좀 주겠죠? 그럼 그 밑꼬리만 받아 먹어주면 사모펀드 애들은 아직 안 빠져나갔으니까 한 번은 무조건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 밑꼬리를 잡냐? 아까 말했듯이 개인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매도 물량을 쌓았고
아까 말한 대로 개인들이 좀 들어왔고, 이걸 보고 개인들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올랐는데 맨 마지막에 물량을 깔아놓고 훅 밀어버렸다. 여기에서 개인들이 좀 들어왔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침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개인들이 좀 들어왔죠. 지노미트리. 이거는 스콧 자체가 이건 프로그램이 만든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 봤거든요. 주식 복귀 시세로. 여기에서는 매수 심리가 좀 강하죠. 그래서 한 번은 올려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보면 21일 이때 엄청 많이 샀죠. 근데 이 프로그램 매매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 갔죠? 그럼 외국인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전에도 물량 좀 많이 샀어요. 그 이후에 많은 돈 가지고 올렸고 투신하고 이런 애들도 이틀 연속 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장암 키트 관련주인데 요즘 실적 관련주로 많이 뜨죠. 얘네들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저도 잘 모르는데 실적 관련주가 요즘 떠요. 왜냐하면 지수가 안 좋으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땐 실적 관련주 애들이 좀 뜨죠. 근데 거기에서 요즘 중국의 의료용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는 뉴스들이 많으니까 얘들 기대 심리가 좀 있겠네 해가지고 좀 한탕 해먹으려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한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다 들어오고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했어요. 이런 애들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상승할지 하락할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이 캔들 모양 자체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3일 연속 하락시키고 3일 연속 상승시키고 이 캔들 자체가 너무 웃기죠. 다시 아까 어제 볼 때는 좀 괜찮은 종목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괜찮은 종목 같지는 않네요. 일단은 한 번은 올려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다 매도 물량이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시가총액도 워낙 커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매매 안 할게요. 다보링크. 예, 보시면 시간의 단위가에서 좀 어제랑 오늘 좀 특별하게 모습을 마감했죠. 5억 정도 거래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한 번씩 이런 물량들이 들어왔죠. 근데 이런 것도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냐면 이게 또 마지막에 물량을 막 흔들어줬죠. 거래가 활발하죠.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한 거여서 만약에 갭이 좀 살짝 뜨면은 아직 얘네들이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한 번 매매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확률적인 거죠. 이런 거. 애초에 얘네들이 좀 냄새가 나는 게 전자공시에 보면은 음,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유상증자 제3자 매정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일단 호재고 웃긴 게 전환사채 발행한다 했는데 다시 철회를 했어요.
그날 어떻게 됐냐? 그날이 이날일걸요? 그날이 이날이고, 철회를 한다고 하고, 양봉, 양봉, 양봉. 이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죠. 이거 자체에 뭔가 해먹으려고 들어온 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은 좀 강한 애들이 아니어가지고, 옆으로 먹고 빠지는 식으로 하면 되고, APX, 반도체 관련주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물량을 많이 쌓아놓았죠. 거래량도 갑자기 들어오고. 근데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은 아니에요. 1억도 안 되니까. 제가 이거 관심 있게 본 이유가 이 사모펀드 애들이 만든 거거든요. 사모펀드 애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됐고. 사모펀드 애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걸 보실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 물량들이 있을 텐데 물량을 막판에 막 흔들어줬죠. 이것도 한 번씩 거래되고. 근데 얘네들이 애초에 시가총액 자체가 1,500억인데 여기에서 유통 비율이 60%예요. 그러면은 이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이렇게 뭐 매집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애들이 뭔가 있는 거니까 저도 뭔 재료인지 모르죠. 뭔 재료가 있는지 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사모펀드, 사모펀드 그 기관 중에서도 사모펀드가 가장 많이 봤죠. 이런 애들이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막판에 들어왔어요. 게다가 뭔가 있는 거죠. 막판에. 그리고 매수세도 좀 강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되는 게 30분 봉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좀 많이 줬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아마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팔았다고 하는데 막판엔 개인들은 아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차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마 종가 베팅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밑꼬리 잡는 게 좋고 이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하면 마감할수록 종가에 샀던 애들이 있으니까 양봉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꼬리가 별로 없는 애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꼬리가 살짝 없이 이 정도로 있으면은 334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훅 밀어버렸는데 막판에 긁어 모은 애들이 있는데 만약에 갭으로 뜨면은 무조건 매도하겠죠. 막판에 들어왔다는 건 종가 베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고 그럼 갭이 뜨면 무조건 윗꼬리를 주니까 이 물량을 한번 해소하기 위해서 밑으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번째, 2번 방법이 맞는 거죠. GI. 이것도 거래량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첫 번째 구간에서. 그리고 뭐 매도 물량이 없죠.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막판에 올려줬어요. 방어해 준 거죠. 그 방어함과 동시에 매수 물량을 쫙 깔아줬죠.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가볍게 한 번 매매법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투신도 물량을 많이 샀어요. 제가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푸원 정밀인데 아까 얘기 안 했듯이 얘기 안 했는데
왜냐면 투신이 음봉인데 많이 샀거든요. 이런 거 뭔가 있는 거죠. GS 글로벌. 이거 시간에 다니까 보는 방법 중에 한 개인데,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시간에 다니까요. 그리고 뭐 매집도 좀 좋아요. 그리고 일본봉에서 엄청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현재가, 키움 현재가를 보시면 이것도 좀 물량을 많이 쌓아놓죠. 그리고 현재가에 있는 이 체결량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투매 물량을 좀 보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투매 물량이 커다란 물량이 그렇게 나간 게 별로 없어요. 이걸 보시면 되고, 그 커다랗다는 거는 몇만 주씩 던지는 물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판에. 있긴 한데 별로 없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15시 16분에 나온 거니까 괜찮아요. 막판에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은 아, 좀 세력들이 좀 빠져나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판엔 그런 모습이 없죠. 막판 1분까지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진 괜찮은 거예요. TV예요.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서 뭐 많은 물량들이 거래가 되면 안 돼요. 이거 살짝 많긴 하거든요. 뭐 근데 살짝 많긴 한데 워낙 강한 애들이어가지고 슈팅을 할 때 겨우 2억 정도에 하락하진 않아요. 이런 애들은. 막판에 끌어올려주는 애들이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이건 무지 강해가지고 1번 매매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1번이 밑꼬리를 절대 안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 딱 시작하자마자 1, 2분 안에 승부가 난다는 거죠. 그런 걸 1번 매매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가 단타를 하는 게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시가 단타 할 때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하는 영역이긴 해요. 음, 재롱산업이랑 재롱전기. 재롱산업이랑 재롱전기를 보면은 음, 이거는 2번 매매법이에요. 왜냐하면 제 그 전선 관련주가 뜬 게 AI 전력난 때문인데 이게 그 변압기 매출이 아마 증가할 거라고 리포트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가지고 오른 건데 그 재롱 산업이랑 재롱 전기 이 애들이 가장 많이 떴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사모펀드랑 연기금, 투자 신탁 이런 애들이 다 샀는데 시간의 단위가에서 밀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막판에 민 애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롱전기가 시간의 단위가에서 많이 하락을 했고 그 재롱산업은 막판에 내리긴 했는데 웃긴 게 그렇게 하락을 많이 안 했죠.
그 대신 거래 대금이 무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애들 테마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밑꼬리를 잡는 게 맞고, 그만큼 시간의 단위가에서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도 그만큼 물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이거 막았죠. 그렇다고 내려가지 못하게도 막았죠. 인위적인 가능성이 좀 커요. 이런 거는 무조건 위에 올라가더라도 무조건 밑꼬리 잡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이런 애들 이건 좀 위험하죠. 그래서 밑꼬리 잡는 건데 9천 한 200원이랑 9,000원대에 잡고, 재롱산업은 재롱 전기, 이 애들도 이런 데다 잡으면 되겠죠. 한 8,700원쯤에 잡으면 되겠네요. 8,700원이랑 8,100원쯤에 잡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밀 것 같으니까. 신고가긴 한데 그 밀 확률이 커요. 거래량을 이만큼 안 들었다는 건 못 빠져나가. 그 밑꼬리 잡으면 무조건 먹을 수 있어요. 악재 같은 거 터지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이런 애들을 왜 밑꼬리를 더 잡아야 되냐면, 테마 자체가 지금 그리드 위즈, 시간을 나니까 해서 많이 하락했죠. 이것도 뭐 상한가 갔는데 뭐 막판에 밀어버렸죠. 대원전선이랑 대원전선 우선주, 이런 애들 보면 차트가 갑자기 살아났죠.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해먹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 관련주 좀 보면 되고, LS 일렉트릭이었나? 맞네. 이런 애들도 살짝씩 서 있죠. 아마 내일 좀 단타할 때 전선 관련주를 해도 돼요. 근데 재룡산업이랑 재룡전기 말고도 아까 보였던 그리드 위즈, 대원전선이랑 대원전선 우, 막 이런 애들 또 매매해도 될 거예요. 근데 대장인 재룡산업이 너무 서 있고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가는 놈이 가장 많이 가잖아요. 아마 막판에 상따한 애들이나 그 전에 산 애들이 막판에 밀어가지고 아마 좀 투매 물량 살짝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밑꼬리 먹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재룡산업이랑 재룡전기 2번 전략, 밑꼬리 먹는 전략을 하면 되고, 제가 호가창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호가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잠시만요. 이게 세력이 만지는 거냐 아니면 대중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냐에 따라서 이 호가창 내 스타일이 좀 달라져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세력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군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가능성이 좀 크죠. 이런 애들은 세력들이 없다는 가정하에 개미들이 만든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1분봉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막 거래량하고 캔들하고 갑자기 나오는 게 있어요. 전 이런 매매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매매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애들은 개인들이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분봉으로 막 이렇게 쏘아대는 애들이 있어요. 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런 건 세력들이나 뉴스 때문에 뉴스로 가지고 선침해하는 애들이 이런 모습을 만들죠.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삼성전자를 가지고 개미들이 어떤 식으로 호가를 넣어가지고 그 심리에 따라서 상승 하락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애들에서도 기관들이 만지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기관들도 세력이랑 똑같이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 매도 호가가 많으면 올라가고 매수 호가가 많으면 내려가는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매수랑 매도 호가의 그 크기가 같아도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가창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 현재가 근처기 때문에 매수 현재가라고 하고 매도인데 현재가 근처기 때문에 매도 호가창이라고 할게요. 이런 용어는 없는데 부르기 편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호가가 현재가 근처에 많아지고 점점점 내려가면 이건 하락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상승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얇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이런다고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물량들이 있는데 여기 매도 현재가가 이 물량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는 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반등해도 매도가 되니까 하락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 물량을 넣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려고 매수 호가를 좀 줄여두고 매도 호가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까지 만약에 주식이 내려가면 현재가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부터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주식이 빠질 때 한쪽으로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리바운딩 되면서 빠지는 이유가 이런 원리예요. 이런 식으로 호가가 돼 있으면 이까지 체결이 되면 이제부터 매수 호가가 채워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매도가를 인위적으로 채웠다면 이 인위적으로 채운 거는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빠질 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한번 호가창을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16배속으로 보면은 매도 호가창이죠. 빠졌죠?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매도 호가창이 많으면 떨어지니까 뭐 떨어지겠죠. 여기서부터는 매수 호가창이죠.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 물량이 다 해소가 되고 인위적으로 막는 게 없어졌고 이 근처로 가면 이제부터 매수 호가창이니까 반등을 한 거예요. 잠시 반등한 거고 여기까지는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저도 잘 몰라요.
이건 평평하니까 이거는 뭐 잘 모르겠고, 아까 매수가창에서 샀었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겠죠. 여기서부터는 매도가창이고 인위적으로 채워놨나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뭐 채워놓네요. 여기서부터 안 채워넣죠. 근데도 호가가 이러니까 뭐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 뭐 매도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인위적으로 채워넣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이제부터 매수가창으로 전환되죠. 여기서부터 이 물량까지 해소가 되면은 반등하는지 볼게요. 왜냐면 매수가창이니까. 근데 인위적으로 물량을 넣네요. 뭐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맞죠? 올라가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이 세력들이 없고 개인들이 만드는 호가다. 상승할 때는 계속 그런 모습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겠죠. 반대로 매도 호가랑 다르게.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이 만드는 파동인지 세력들이 만드는 파동인지 보면 돼요. 세력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 기관하고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매수 현재가를 비워놔요. 그리고 매도 호가를 채워놔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먹는데 물량을 먹는 이유는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여기에 걸어놓는 이유가 뭐냐? 올라갈 거니까 걸어놓을 확률이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틀린 거고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 매도 호가창을 채워놓고 그 물량을 먹어주는 거죠. 기관이고 세력이고 거래량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면 뭐 어떤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시장가로 급하게 질르잖아요. 이 주식이 너무 좋아 보인다. 뭐 세일할 때도 뭐 몇 개 없다 하면은 집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시장가로 지르는 이 체결량이 가장 중요해요. 이 체결량에 이 세력들이 있을 것 같은 그 체결량이 가끔씩 있어요. 커다란 덩어리 물량이라고 하죠. 그 물량들이 나오는지 보고 현재가가 비어져 있는지 보고 쏘아 올리는지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만들려고 쏘아 올리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수 현재가는 비어져 있고 이 밑에 살짝씩 채워져 있고 이런 모습이 좀 좋은 거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상승할 때 이 매도 호가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량이 있다. 여기는 차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비어져 있다 하면은 이 근처에서 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70%나 50% 정도 팔고 나머지 물량을 갖고 가는 거고 나머지는 차트 캔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영역으로 하고 여기서 그런 모습이 한 번 더 나오면 모든 물량을 팔거나 하면 되죠. 이해하셨나?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물량을 채워 놓는데 만약에 이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거면 이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까지 채워 넣겠죠. 매도 물량을. 근데 여기에서 그런 이유는 이까지 올리고
물량을 E까지 다 넘기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다. A라는 애한테 바톤 터치했고 이 A라는 애들이 바닥 만들고 막 하고 그 이후에 E까지에 있는 물량을 먹어주고 여기에서 호가창을 매도 물량을 채우고 상승하겠다 얘기일 확률이 커요. 근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이 숫자를 봐야 돼요. 이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바에 있는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적은데 이까지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매수 근데 이 바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 여긴 적고 여기가 많으니까 이 물량까지 못 가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좀 채워져 있어요. 물량들이 좀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 보여서 그런 거지 이것도 좀 큰 물량일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매수에 있는 여기 물량이랑 이 매도에 있는 물량이랑 이거 제외 이 크기를 보고 이 물량을 만약에 먹는다 하면 아 A라는 애한테 돌렸구나. 그러면 이 물량을 A한테 넘긴 애들은 현금을 갖고 있겠고 이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에서 살짝 반등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 눌림목 구간에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 매도를 하거나 여기 하락할 게 뻔하니까 매도를 하거나 이후에 좀 많이 눌렸을 때 A라는 애들은 손해를 봤으니까 한 번 더 슈팅을 하겠네. 이런 식으로. 호가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실전 매매하고 저한테 만약에 사점 공유를 매일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설명을 조금씩 해드릴게요. 한독도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면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종목 잘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 종목은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왜 보라고 했는지. 여기에서 매수가죠. 상승하겠죠. 이 물량이 계속 나오네. 이 물량이 줄어드는지 봐야 돼요. 줄어들기에 좀 힘들어 보이죠. 오히려 더 차는지 맞죠? 급등 나왔죠. 이런 걸 보시는 게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